안녕하세요. orlando 캠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다우가 0.51%, 그 다음 나스닥은 0.28% 좀 하락을 했고, S&P 500은 거의 보합액 머물렀고, 러셀은 한 0.75% 상승했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러셀이 많이 상승을 했고, 다우가 많이 상승했다. 즉 말해서 올라갔던 종목이 있죠. 나스닥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쉬었고, 그에 따라서 지금 키를 맞추기 위해서 러셀이 지금 따라붙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우 역시도 조금 일단 지금 이제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순환매가 조금은 돌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좀 쉬고 있고 안 올라왔던 종목으로 매기가 돌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 있는 것이 나스닥이고 여기 러셀 지수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모양이 있죠.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러셀은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올라가야 되니까 얘들이 좀 쉬고 있고 얘들이 따라붙는 그런 입장이 있다. 또 금리 하락도 있고 자, 그런 들이 복합적으로 되면서 자, 아무래도 러셀과 다우 쪽으로 조금 매기가 돌아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을 하나 보시게 되면 거의 다 일단 기술주 중심으로 좀 많이 빠졌죠. 기술주 중심으로 지금 타슬라 1.75%, 아마존 1.4, 그다음 메타가 1.9, 그다음에 구글도 0.1% 빠졌고, 엔비디아도 좀 잘 나가던 좀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팔란티아라든지 AMD 이런 것들 좀 많이 빠졌죠. 자,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기술주 중심으로 좀 많이 빠졌던 하루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기술주 외의 종목들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파이낸셜 분야라든지 아니면 헬스케어 이쪽으로 좀 매기가 많이 돌았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다른 것보다는 지금 다우 중심으로 좀 많이 올라갔죠. 자, 그런 것들이 인해서 순환매가 되고 있다는 거겠죠. 기술주 좀 내려가고 있고 다른 종목이 올라가고 있다. 저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아직까지 여기가 완전히 일단 꺾여서 내려가는 그런 장세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한번 보시게 되면 많이 올랐던 것이 헬스케어, 유틸리티, 그 다음 에너지라든지 파이낸셜, 그 다음 리얼 이스테이트, 원재료 이런 것들이, 베이직 머티리얼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다. 즉 다우 중심으로 좀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부터 시작해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컨슈머 시크릿 이런 것들이 조금만 하락되는 모양이 있었죠. 그래서 순환매가 아무래도 기술주 올라가고 나서 아무래도 다우 지수가 좀 오르는 모양이 있다. 얘들이 쉴 때 얘들이 가고 있고 얘들이 갈 때 얘들이 쉬는 그런 순환매 장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뭐 건전한 장세는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팔란티아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그 이유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엔듀리얼과 공동 개발한 전장통신의 플랫폼에 있어서 근본적인 보안의 결함이 있다. 이렇게 육군 내부에서 메모가 보도됨으로 인해서 팔란티아 주가가 오늘 많이 하락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CTO 있죠. 육군의 최고 기술 책임자가 9월에 작성한 그런 메모를 본다면 NGC2의 프로토타입은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적대 세력이 지속적으로 탐지 불가능한 접근을 할 수 있는 취약점이 있다는 것들, 또한 사용자가 권한에 관계없이 모든 앱과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들, 또한 활동의 추적을 위한 로깅의 기능이 없다는 것들, 그리고 수백 개의 평가되지 않는 코드의 취약점이 있는 타사 앱이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육군의 CIO는 이 보고서가 위험을 분류하고 완화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의 일부라고 밝히고는 있지만은 이러한 엔드리얼과 팔란티어,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함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1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현재 아무래도 일반적인 절차의 일부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고칠 수 없다면은 그런 것들은 주가가 빠져야 되겠지만은 다음부터 시작해서 또 고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일단 너무 과하게 이렇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9월까지 일단 주가가 많이 상승했죠. 자, 그랬을 경우에 S&P 500에 일단 남은 기간들의 실적이 좋을 때는 더욱더 주가는 많이 갈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5년도에도 지금까지 견고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올해 남은 기간에도 벤치마켓 지수는 더욱더 상승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S&P 500 지수가 9월 말까지 최소 10% 정도 상승했던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서 본다면은 지수는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세를 유지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랬는데 한 번만 일단 제외가 됐던 것이 2012년도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재정이 안 좋았고 그다음 경제 성장이 둔화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마지막 3개월 동안 한 1% 정도가 하락했고 나머지는 거의 다가 다 상승을 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2025년도에도 자, 9월 말까지 일단은 지금 14%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승의 모멘텀은 멈출 수가 어렵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상승의 유지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 9월 말에 S&P 500이 10% 이상 상승했을 때, 자, 그때 본다면 거의 다가 상승을 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2024년도에도 21% 정도 상승했더니 최종 남았던 3개월 본다면 2% 그렇게 상승했고, 연간은 23% 정도 상승했다는 겁니다. 2023년도도 12% 상승했더니 11%나 상승하면서 24%나 상승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낮게 상승했을 때는 상당히 많이 상승했고, 많이 상승했을 때는 조금은 상승했다. 그래서 거의 다가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이 상승이 됐죠. 15% 했더니 그 다음 일단 3분기 또한 11%, 여기도 19% 상승했더니 9%가 남은 기간 동안에 상승했다는 겁니다. 남은 분기 동안에. 자, 그 정도로 일단 상승의 탄력이 거의 다가 많은 그런 모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도 14%가 상승했기 때문에 남은 3개월 분기도 상승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만 그렇게 낙관적인 시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톱니 역시도 S&P 500 지수가 12월 말까지 7,000포인트까지 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셧다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때 물론 가다가 좀 눌릴 수는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달릴 수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이 조금은 위태로워질 수가 있다. 그 이야기하고 있죠.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다른 것보다는 글로벌 주식과 더불어서 고수익 채권으로서 자금이 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0.9%밖에 안 되는데,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좀 촉발될 위험이 있다는 거죠. 역발생 매도 신호를 발생되기 때문에. 즉 말해서 고수익의 채권이라든지 자금 유입 이런 것들, 글로벌 주식들 이런 것들이 AUM 있죠. 전체 운용자산의 1%를 초과하면 매도하라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이 한 0.9% 정도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 200억 달러 이상, 그 다음에 하이힐드가 15억 달러 이상 되면은 신호가 나타날 것이다. 너무 많이 이쪽에 자금이 쏠리고 있다는 것은 시장 자체 사람들이 불이 붙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있는 거죠. 여기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하락한다. 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장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들 자체가 고수익이라든지 주식과 같은 그런 위험 자세는 몰려있다. 이럴 때는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하락할 조짐이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좀 매도 신호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RSI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거의 70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일단 조심을 할 때다. 자, 그 말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갖다 장기 보호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보면 시장은 좀 비싼 가운데 있습니다. 두 자리 숫자의 이익 성장률, 그 다음 10% 중반대의 잉여 현금 이런 것들의 성장률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밸류에이션도 현재로서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한 기업들이 자사주를 대량으로 매입하고 있고, 마진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연말까지 시장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저렇게 말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올해 초부터 자산 종류별의 변동성이 크게 낮아졌는데, 이는 주식에 아무래도 긍정적인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와서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적인 조정은 있겠지만 이 조정 자체가 완전히 붕괴다. 자,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조정 후에 다시금 반등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입장을 한번 들어볼 것 같으면, 다른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AI 거래가 조금 일단 이제 과평가돼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대비한다. 자,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은 무살렘입니다. 자, 요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AI 거래에 엄청난 위험이 다가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빠르게 붕괴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펀드를 조금은 대비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링크드인에 올렸던 글을 한번 보시게 되면, AI 거래는 시장 역사상의 가장 큰 투기 열풍 중에 하나와 유사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거품과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완전한 광란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AI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아무도 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대차 절표를 바탕으로 수십억 달러를 지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다 경쟁에서 안 지기 위해서 돈을 갖다가 계속해서 뿌리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미국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확장성에 방해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모멘텀과 스토리텔링의 힘이 자본 지출과 수익을 둘러싼 잠재적인 평가 위험과 압박을 가리고 있다. 단지 일단 이렇게 말로써 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은 안 받쳐주고 있는데, 자, 그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에 지금 이제 아무래도 건립 자체, 그 다음에 하이퍼 스케일들의 자본 지출 자체가 좀 무리한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AI의 에너지 집약적 특성 때문에 우라늄과 구리 이런 것들의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에너지가 좋다는 말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지금 이제 데이터를 건설하는 데겠죠.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건설이 돼야만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지. 데이터 센터가 건설이 안 되는데 에너지가 굳이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많이 건설된다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계속해서 돈을 갖다가 붓고 있다는 겁니다. 돈을 붓는 이유는 AI가 발전이 되고 있다는 거죠. AI가 발전되고 있다는 이유는 지금 이제 스토리텔링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돈을 갖다 붓는 거지. 아무 실적이 없는 데다가 AI를 갖다 붓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결론적으로 에너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끝에 가보면 AI고 접목이 돼 있다. 자,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단지 지금 이제 입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자본 지출의 감소에 대해서 우려사항을 나타내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매년 새로운 칩을 출시한다. 그래서 하이퍼스케일 기업들은 6, 7, 8년에 거쳐서 자본 지출을 갖다가 감가상각을 하고 있다. 너무 관대하고 지금 이제 낙관적인 것은 아니냐.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자본 지출 디프레이션 이런 것들 갖다 1, 2년 안에 감가상각을 디프레이션 해버리면은 아무래도 이게 엄청나게 과평가되어 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보통 보면은 디프레이션 할 때 감가상각 할 때 우리가 내용연수가 있죠. 그래서 차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5년 정도는 가져가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런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지금 감가상각인데 1년 안에 다 지금 이제 감가상각 해버린다. 자,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SEC에서 바로 일단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자, 6, 7, 8년에 걸쳐서 이렇게 오랫동안 감가상각을 했다면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런 모든 회계 준칙에서 잘못됐으면 SEC에서 지금 이제 태클이 들어오는데 그런 거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이제 말할 여구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보통 이 정도를 일단 영윤수를 주면서 감가상각하는 게 정상적이지 누가 1, 2년 만에 다 감가상각을 해버리냐. 자, 이게 또 좀 의문스럽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에너지 가격은 AI 도입이 진행되는 만큼 급등하고 있다. 자, 이렇게 자기도 일단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회사들의 AI 에너지의 사용 강도를 제한하기를 바라는 반면에 무설렘은 우라늄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라늄은 매우 합리적인 가치평가로서 AI 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AI를 구동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대용량의 에너지원이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필요성으로 인해서 원자력 발전의 원천인 우라늄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우라늄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엄청나게 부족하게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자기는 투자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부족한 이유가 어디 있냐? 결론은 데이터 센터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리도 데이터 센터를 만드니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부족한 거고 이거 자체도 AI에 따라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AI가 지금 이제 상당히 일단 고평가돼 있다든지 아무래도 지금 이제 버블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도 안 만들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부족하지 않겠죠. 그럼 자기가 투자한 게 잘못됐겠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AI가 버블이 아니다. 이런 것들 간접적으로 자기가 지금 이제 시인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라늄 쪽에 공급이 부족하다 생각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게 우라늄의 ETF입니다. URA라고 되어 있죠. 우라라고 요걸 일단 기억하시면은 요거 자체가 우라늄의 지금 ETF인데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양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 상승이 계속해서 상승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이 우라늄이다. 자, 그 이유는 아무래도 원자력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들이 계속해서 상승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URA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계속해서 원자재가 가는지도 한번 체킹해 보자.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원자재 는 왔다 갔다 하는 등락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투자하기보다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지금 이제 원자력이라든지 SMR이라든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킹하는 수단으로 쓰는 게 좋겠지. 이걸 갖다 해서 직접적으로 투자해 가지고 돈을 벌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다. 그건 맞는 말이고 대차저지표가 좋지 않고 매출이 낮은 기업들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점 이런 것들은 솔직히 약간의 지금 공매도 하기도 어려워지는 점이 인정이 되고 있죠. 아무래도 주가는 많이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를 하려고 하니까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하지 못한 입장이었죠. 자, 근데 올라갔던 이유가 이런 것들은 매출도 없이 그 다음 대차저지표도 안 좋은데
아무래도 금리 하나만 인하하겠다. 자, 그런 목표로 올라갔던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될 때다. 자, 그런 것들은 맞는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수익성이 낮은 기업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될 때다.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꼭 거품의 상징은 아니다. 조금 맞는 말이죠. 지금 모습 속에서 엔비디아 자체는 이제 실적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거품이라는 것이 아니라 실적이 없는 주식들이 많이 간 것들 이런 것들은 좀 거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무설렘만 버블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아니고 베테랑 투자자 이런 사람들도 다 우려하고 있는데 좀 강세장이 후반부에 좀 접어드는 것은 아니겠는가.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물론 기업의 가치평가에 대한 말도 안 되게 높은 것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무래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때다. 좀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BNP 파리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016년도까지 AI 테마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해당 부분에서 많이 투자를 했지만 수익률이 낮은 기업들은 잠재적인 하락세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때문에 2020년도까지는 상승이 계속해서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 없이 많이 갔던 종목들은 조금은 약간씩 지금 이제 저점 테스트를 하지 않겠는가.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아직까지는 AI가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모양이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계속해서 짓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이 안 난다면은 지을 필요가 없는데 자, 이렇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계속해서 일단 자본 지출을 늘리고 있다는 말은 아무래도 이쪽에 수익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에너지 시장이 반등이 임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 여기서 에너지 시장이라면 뭐 엑슨모빌이라든지 아니면 쉐브론 같은 거 있죠. 뭐 석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반기로 갈수록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력이라든지 원자력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우리가 좀 눈여겨서 봐야 될 주식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S&P 500 지수는 많이 가고 있는데 에너지 주식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자, 아무래도 계리를 메우기 위해서 좀 가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들도 있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5년간의 엄청난 성장을 기록했는데 아무래도 트럼프 자체가 좀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2025년도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서 드릴 베이비 드릴 이렇게 하면서 슬로건을 내수고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자, 기업들의 성적은 상당히 안 좋았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는 이 부진했던 것들이 조금은 만회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에너지 ETF를 본다면 XLE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일단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 엑슨모빌, 그 다음 쉐브론, 그 다음에 코노코필립스 요 세 가지 종목들이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세 가지 종목들이 정말로 갈 수 있는지 그거 한번 보시겠고, 그 다음에 요거 ETF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주봉 차트죠. 주봉 차트이기 때문에 지금 저 고점에서 좀 물려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점을 돌파하려면 조금만 시간은 걸리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저 여기서 지금 현재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태에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박스권 하단에 온다면 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일단 들어가기는 조금은 거북한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길게 보신다면 가져가도 괜찮은데 조금 빠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들고 가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쉐브론의 EPS 한번 보겠습니다. EPS의 성장률 보시게 되면 2025년도가 22%, 그 다음에 18%, 24%니까 뭐 성장률은 나쁘지 않죠. 그래서 2026년도 EPS는 9.23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배수를 한번 봐야 되겠죠. 배수는 한 20배수 정도 되고 있는데 좀 고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현재 섹터 평균이 한 12.65니까 55% 정도 고평가되어 있죠. 그러니까 보통 5년치도 한 13.7이니까 한 13배수 정도 주면 적당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13배수를 줬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아까 보셨듯이 EPS가 9.23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 갈 수 있는 지금 가격 자체는 한 120불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의 모습이 153불이니까 조금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좀 내려올 때까지 뭐 직전 고점이라든지 요 저점이 있죠. 125불 이 정도는 안 되더라도 요 밑에 130불 때까지 이제 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일단 매수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자, 여기서부터 들어가기는 조금은 현재로서는 고평가돼 있다.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UBS는 환경 재해로부터 회복이 예상됨에 따라서 프리폴트 맥모란을 갖다가 매수하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프리몬트 맥노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UBS에 있어서 지난달 인도네시아의 거대 광산인 그라스버그에서 발생한 환경 재앙으로 인해서 구리라든지 금 생산 업체가 생산량 추정치를 갖다 낮춘 이후에 회사는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투자金을 중립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고 주식의 12개월 목표가를 42.5달러에서 48달러로서 상향 조정하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는 시장은 그라스버그의 회복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관적인 결과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험 대비 보상이 좀 좋다 이렇게 보고 있죠. 피닉스에 본사를 둔 프리보트 같은 경우에는 해당 광산의 2026년도 구리 생산량 예상치를 35%나 삭감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UBS에 따르게 되면 생산 예측의 감소로 인해서 월가가 프리보트의 성장 추정치를 신뢰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 사고가 광산 사업에 미친 영향은 좀 단기적이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다양한 광산 전문가와 협의를 했고 그래서 그레스버그의 생산이라든지 가치의 구조적 손상이 발생할 위험은 낮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그레스버그에서 지하 광산에 비해서 물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가 좀 비교적 쉽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좀 상승하지 않겠는가.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두 가지를 구해보겠습니다. 아까 쉐보론에서는 하나만 구했는데 정말해서 2025년도가 말이죠. 그러니까 2016년도, 2027년도 두 가지 구하면은 이렇게 밴드가 나오겠죠. 그래서 밴드 안에서 어디가 저점, 어디가 고점 해서 우리가 좀 매수 매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7 정도 나오고 있고 2.52 정도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밸류에이션 보시게 되면은 26배수 정도 되고 있죠. 조금은 일단 고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통 섹터 평균이 17배수고 그런데 5년치가 한 21배수 정도 되고 있으니까 한 20배수 정도를 주면 되겠죠. 그래서 20배수 정도를 줬을 때 지금 이제 목표가를 본다면은 1.97이죠. 그래서 1.97에다가 20배수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첫째 목표가를 본다면 40불 정도 나오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목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2.52 정도 되고 있으니까 2.52에다가 지금 이제 20배수 정도 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50불 정도가 되고 있다. 즉 40불에서 50불 가까이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요 라인대가 40불입니다. 그래서 40불에서 50불 라인대 요까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 아까 보셨듯이 UBS 같은 건 한 48불로 이야기했죠. 그래서 직전 고점까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 밑에 오면 우리가 한번 살만했죠. 그래서 주가가 폭락할 때, 자, 그런 식으로 일단 뉴스가 터질 때가 좀 매수의 관점이 아니겠는가. 물론 지금도 조금은 내려온다면 매수의 관점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목표가를 본다면 한 17%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매수 매도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또 테슬라 주가가 많이 하락되고 있는데,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차 판매 1분기에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가 하락의 원동력이 됐던 것은 아무래도 예상보다 강력한 3분기 차량 인도량은 발표는 했지만은 아무래도 미국의 전기차의 세액 공제의 종료로 인해서 이익 마진에 대해서 지속적인 압박까지 닥쳐올 여풍이 상당히 많다. 자, 그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이 되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웰스파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기차 세액 공제와 더불어서 프로모션이 사라지면은 아무래도 수요가 좀 약해지지 않겠는가. 자, 그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3분기엔 미국의 모델 Y라든지 3의 재고에 대해서 $2,000 정도 할인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모델 3에 대해서는 18개월 무료의 슈퍼 차징이라든지 프로모션 이런 것들의 패키지 등을 배송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당연히 수요는 감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4분기에 납품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진 압박이 커지고 규제의 신용 판매가 감소됨에 따라서 추정치가 합의치보다도 한 29%가 낮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주가 하락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세액 공제 만료가 4분기에는 역풍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절적 요인과 신모델 출시 이런 것들이 타격을 갖다 좀 완화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긍정적인 촉매제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자, 여기는 더 강력한 납품들 또 높은 에너지 배치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3분기 실적과 테슬라의 11월 6일 주총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인 수익기에 대해서 좀 확신을 더 많이 줄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심리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지금 많이 꺾이고 있는데 조금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자,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테슬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420불대까지 내려왔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만약에 420불대가 강하게 깬다면 400불대까지 봐야 되는데 자, 만약에 400불대가 강하게 깬다면 주가는 조금 더 흘러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00불대가 깨지는 이유는 이번에 10월 15일 있죠. 자, 그때 어닝 발표 때 요때 일단 나타날 현상으로 인해서 깨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주가 자체가 400불대는 지켜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한 요때 다른 것보다는 일론 머스크의 발언들 이런 것들을 인해서 주가는 또
또 방향을 틀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애플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프리가 애플의 주가를 갖다 매도 등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한 20%가 하락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프리에 따르면 아무래도 회사가 아이폰 폴드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게 책정됨에 따라서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투자기를 매수해서 수익률을 하락으로서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목표가를 갖다가 205.82달러에서 205.16달러로서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20%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중요한 건 긍정적인 판매 모멘텀이 확대되면서 18 폴드의 교체 주기와 전망이 돼서 기대감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자, 그건 일단 단지 기대고 아무래도 일단은 AI가 없기 때문에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아이폰 17에 대한 예상을 뛰어넘는 수요가 기본의 모델 가격 인하의 영향에도 일부 작용을 했고, 또한 애플의 첫 폴드폰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또한 강할 것이라는 월가 예상을 갖다가 뒷받침했다는 거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드폰 시장 자체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자, 그로 인해서 예상치에 비해서 저조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가 들어오고 있죠. 물론 리뷰와 반응은 좋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연간 판매량에 대해서 기대한 것은 300만 대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혁신적인 기능이 없이는 가격 중심의 교체 주기가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마진 압박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얇은 포패트는 더 이상 인기가 없기 때문에 구매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은 좀 위험하지 않나.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기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힘든 모양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플의 EPS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2026년도가 한 8달러 되고 있습니다. 8.02달러. 자, 그런데 성장률 보시게 되면 10% 넘어가는 게 한 두 번밖에 없습니다. EPS 성장률이. 그러니까 성장이 거의 없는 주식이 애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매출의 성장도 거의 없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애플이다. 그래서 특별한 것들이 안 나오면 주가가 그렇게 반등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배수로 보시게 되면은 한 35배수 정도 받고 있는데 섹터 평균이 25배수 정도 되고 있죠. 그 다음에 5년치 평균이 28배수니까 한 30배수 정도는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8.0이죠. 그래서 8.02에다가 지금 이제 30배수 정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30배수 해주게 되면은 지금 모습에서 한 240불 정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240불이면은 요 가격대죠. 240불 때문에 요 가격대인데 좀 고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고 직전 고점을 갖다 뚫으려는 그런 입장에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가가 물론 30배수가 넘어서 지금 이제 상당히 올라는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걸 뚫고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든지 매출의 증가가 더 늘어나야 된다는 거겠죠. 근데 이게 사람의 보는 것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현재 모습 속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만약에 이걸 뚫게 되면은 조금 더 주가는 더 상승할 수가 있는데, 이걸 뚫지 못하는 좀 하락의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중요한 거는 성장이 그만큼 따라주느냐, 사람 보는 눈마다 좀 다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단기 고점에 있기 때문에 약간의 좀 눌림목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차트상에서는 일단 상승의 추세는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260불대를 강하게 돌파하는지, 자, 그런 것들이 되려면 어떤 트리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주가는 좀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하락으로 간다 해서 완전히 주가가 급락한다기보다는 이걸 뚫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또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요 위에서 좀 놀다가 그 다음 한 번 더 뚫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라든지 매출의 증가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뭐 주가가 여기서부터 240불 밑으로 큰 폭으로 떨어진다. 자,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0불까지 보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일단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과 시간 조정이 조금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약물 판매가 계속해서 개선됨에 따라서 존슨앤존슨을 갖다 매수할 만하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웰스파고에 따르면은 지금 경영진 자체가 향후 2년 동안의 의약품의 매출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미국에서 약물 제조 사업을 갖다 확장함에 따라서 좀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하면서 107달러, 170달러에서 212달러로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특별히 존슨앤존슨의 제약 사업에 대한 그런 잠재적인 상승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낮아진 제약의 관세라든지 가격 위험들, 자, 그 다음에 스텔랄라의 LOE를 통한 존슨앤존슨이 성장할 수 있다는 투자자의 확신을 고려하면은 아무래도 가치 평가가 좀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 자, 이런 식으로 웰스파고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웰스파고에 따르면 라이브 레반트를 포함한 제약회사의 암 관련 체례 중에서 몇몇은 최근 분기에 수요가 증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 더욱더 큰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한 임원진이 이야기하는 것도 2025년에서 2027년도 사이에 제약품의 매출이 매년 증가할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것들. 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월가가 그 기간 동안에 약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이런 추정과는 좀 대조적이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컨센서스가 앞서가지 않나. 자, 그렇게 밝혀지고 있고, 또한 최근의 실적은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의 긍정적인 징조라고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2025년도 제약 매출의 목표인 570억 달러를 예상보다 일찍 초과 달성했다. 자, 이런 것들이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지난 4월에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순풍이 좀 완화가 되면서 회사의 마진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많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미국 내 제약 생산의 증대에 따라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함에 따라서 무역 호재에 대한 그런 회복 탄력성이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미국 내 연구라든지 약물 제조 사업에 5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 있고,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데 제조 시설 확장에도 2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캐펙스도 계속해서 늘어가는 데 있기 때문에 이런 캐펙스가 나중에는 영업이익으로서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EPS 한번 보겠습니다. EPS는 11.39 정도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일단 YY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성장률은 뭐 다 한 자리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그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배수를 보시면은 17.13인데 지금 이제 섹터 평균이 18.56이니까 18.56을 해주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 때문에 18.56에다가 우리가 곱해주면 됩니다. 18.56에다가 지금 현재 EPS가 11.39죠. 자, 아무래도 2016년도 걸 해줘야 되니까 11.36을 해주게 되면 39를 해주게 되면은 지금 한 211.39 정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211달러. 자, 그렇게 했을 때 211달러 정도 되면 아직까지도 좀 올라가려면 좀 시간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11달러 정도 되면 이 정도 되고 있죠. 이 정도가 돼야 211달러니까 적어도 아직까지도 올라갈 폭이 조금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올라가는 폭을 본다면 한 11%까지는 더욱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현재 모습 속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조금은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죠. 만일 주봉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요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고점을 돌파하면서 거의 고점 부근에 와 있는데 주봉에서 여기서 일단 고점만 돌파해 준다면 주가는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때까지 왔던 차트를 본다면 조금 내려가는 그런 하락의 추세였죠. 자, 이런 하락 추세를 갖다가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잔스는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약간의 눌림목이 있다 할더라도 아직까지는 주가 자체가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눌린다면 조금씩 들어가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들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자,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승의 추세가 되고 있고, 거기다가 저평가되고 있고 실적이 더 좋은 가운데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깊이 있게 보시면서 자, 매수할 때는 자,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